정부가 처음으로 세종청사에서 새해 시무식을 갖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치권도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기업들도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며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증시는 일본의 엔저 공세로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부담감에 거래 첫날 급락했습니다. 최장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셋값이 올해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셋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은행 대출 이자도. 침체돼 있는 매매 시장은 거래 숨통이 트일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했습니다. 철도 파업은 끝났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들의 피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 출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상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최대 3배 이상 더 소비되게 됩니다. 처음엔 경고장만 받지만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새해 들어 집원 대신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새 주소를 몰라서 민원 서류를 떼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독감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낮은 B형이 많이 검출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노인과 어린이는 지금이라도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운동이나 금연, 저축 같은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결심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다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남태평양의 황금어장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조업권을 따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획량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일본과 위축되고 있는 우리 원양어업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새해 벽두부터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사시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군사대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위대 군사력과 개헌 가능성 집중 취재했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 대부분이 오늘이 새해 첫 출근 날이었을 텐데요. 정부는 처음으로 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새해 각오를 정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세종청사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은 서울청사와 영상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올 한 해를 정부 시책의 성과가 피부로 느껴지는 정책 체감의 해로 선언하고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이 제1의 과제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을 당부한 정 총리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함께 OECD 2위에 이르는 사회 갈등 해소, 또 6월 지방선거의 엄정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충원을 참배하고 지방선거 체제 전환을 선언했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안철수 신당 바람 차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호남이 없는 민주당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질책의 목소리들이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시무식을 열고 집권 2년 차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선 새해를 맞아 개각이 있을 거란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긴급 회견을 열고 개각은 없다 이렇게 소문을 정리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은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해야 할 때라며 현 시점에서 개각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선 정부 출범 2년차와 일부 장관들의 6월 지방선거 출마설, 여기에 총리실 1급 공무원 전원 사의 표명과
일부 청와대 비서관의 공석 등이 맞물려 개각설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개각설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할 행정부의 동요를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 내각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하루 공식 일정 없이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한 박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신년 통화에서 올해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은입니다. 이번엔 경제 소식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2% 이상 폭락했습니다. 불안한 출발인데 하지만 남상호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도 올해 전체적으로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편이라고 합니다. 보시죠. 개장과 함께 2013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이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자에 나서면서 오전에 이미 2000선을 내줬고 결국 44.15포인트 떨어진 1967.19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 아래로 추락하면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증시도 하반기로 갈수록 강세를 보일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된다면 수출이 계속 좋은 호조를 보이면서 일정 폭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큰 폭으로 뛴 해외 증시 역시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이 변수로 지목됐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또 하나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죠.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 그리고 지난해 미친 전셋값 소리를 들었던 전세난은 어떻게 될지 이번엔 허지은 기자가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은 작년 한 해 25% 뛰었고 잠실 한 아파트 전세값은 21% 올랐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 상승률은 평균 9%. 이런 상승세는 지금도 이어져 70주 연속이라는 사상 최장 상승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전세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은행 대출 이자도. 올해 결혼을 하는데 그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월세 전환 속에 전세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상승률이 높지는 않겠지만 막상 이사 가는 사람들은 지난해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끼는 전세난은 상당할 것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4년 연속 떨어지는 등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매매의 경우는 올해 역시 큰 활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로 돌아서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보합 수준에 그칠 것으로. 최근 전국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명에 6명꼴로 올해 전세값은 오를 것으로 매매 시장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허지은입니다. 이런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시무식에서 어떤 화두를 꺼냈을까요? 공통적으로 위기를 강조했는데요. 유충환 기자가 한데 모아봤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사활을 건 경쟁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 하지만 오늘 화두는 위기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선두 사업은 추격을 받고 있고 부진한 사업은 시간이 없다며 다시 한번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1분에 자동차 15대.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시장의 생산 판매 목표를 786만 대로 확정했습니다. 위기 속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성장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넘긴 SK는 자율 책임 경영 강화를 강조하며 그룹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통한 그룹 가치 300조 원 달성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입니다. 추격자 LG는 지금이 위기임을 인식하려면서 선도 상품으로 성과를 일궈내는 기업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을 향한 우리 대표 기업들은 더 치열해진 국제 경쟁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도약의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철도 파업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철도노조 지도부 피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빨리 자진 출석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민주노총 건물 앞 수배 전단을 든 경찰이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사흘 전 파업이 끝난 뒤에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경찰은 200명을 투입해 검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태만 부위원장이 열흘째 은신 중인 조계사, 최은철 대변인이 머물고 있는 민주당사도 비슷한 상황. 철도노조는 노조원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놓고 사측과 교섭을 하고 있어 당장은 지도부가 제발로 걸어나가 체포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진 출도 관련해서 강경적인 공사 경찰들의 조치들이 좀 더 평화롭게 해결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배 중인 철도 노조원 35명 가운데 지금까지 검거되거나 자진 출석한 사람은 6명뿐입니다. 경찰은 파업이 끝난 만큼 무리해서 건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노조 간부들이 다시 도망갈 우려가 있어 체포조를 배치해 자진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만은 자수나 자진 출석을 할 경우에는 그거는 강경 사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철도 노조와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 10명은 정부가 지난달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 건 노동 탄압이라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23곳 가운데 아직도 6곳이 멈춰서 있어서 지난 여름에 이어 올 겨울도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가운데 문 열고 난방하는 상점들도 여전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집중 단속에 남재현 기자가 함께 가봤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상점. 아니 이렇게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손님들 다 쫓아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문을 연 채 난방을 하던 점포들이 줄줄이 단속반에 적발되자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저희가 들어왔어요. 닫는다고 했잖아요. 형이랑 닫을 거니까 일단 나가세요. 한 대학가 앞 상점은 아예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놓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처럼 난방기를 켜놓은 채 5분 이상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처음엔 경고장만 발부되지만 그 다음부턴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단속이 강화되는 건 2년 전부터 겨울철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여름보다 겨울 전력난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이런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여름보다 겨울 전력 소비가 더 많습니다. 상점의 실내 온도를 재봤더니 권장 온도보다 10도나 높은 30도를 가리킵니다. 문을 열고 난방을 할 경우 밖으로 빠져나간 열기 대신 밀려 들어오는 찬 공기를 데우느라 열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 열고 난방할 경우에는 문 닫고 난방할 경우보다 전기 에너지가 3배, 최대 3배 이상 더 소비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2월 말까지 9주 동안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새해부터 기존의 집원 대신 도로와 건물명으로 만든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됐는데요.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자기 집 주소를 몰라 문의하는 시민.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 붙여달라고 오신 거죠? 네. 서류를 못 대고 퇴짜 맞는 민원인. 도로명 주소를 알아오셔야 됩니다. 예. 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지금 될까요? 예. 네. 스마트폰으로 부랴부랴 새 주소를 찾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이제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을 할 땐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솔직히. 기존에는 그냥 아파트 단지 이름만 하고 그 동 이름만 알면 충분히 이제 주소를 할 수 있었는데. 배달 음식점들 대부분은 여전히 집원 주소 지도를 쓰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은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알아야 해 바쁜 일손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회원제 올 때 이제 신경 써서 자꾸 보기도 하고, 그때 나와서 이제 또 도로명 주소 이게 폰만을 자꾸 이제 익히기도 하고. 또 건물이 아닌 땅은 도로명 주소가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집원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이제 건물이 부여가 되면은 그때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으셔가지고.
안전행정부는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인터넷과 휴대폰 앱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정부가 20년 넘게 손대지 않았던 상속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합니다. 바뀐 법이 통과되면 남겨진 배우자의 몫은 늘고 자녀들의 상속분은 크게 줄어듭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한 교육업체 대표인 양형남 씨. 나이 50을 넘기면서 자신이 죽을 경우 자녀들보다 아내를 위해 더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은 안 해봤지만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많이 기여를 한 거는 자녀가 아니고 이제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20여 년 만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조문을 개정할 방침인데 당장 혼자 생계를 이끌게 될 배우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두 자녀를 둔 가장이 10억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다면 현행법에서는 부인 몫이 4억 3천만 원, 자녀들 몫은 각각 2억 8천만 원씩입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부인이 일단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을 지금과 같은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부인 몫은 7억 1천만 원, 자녀들은 각각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더라도 가족 간의 합의나 유언이 우선하기 때문에 유언이 없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만 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죽은 뒤 재산이 자녀에게 다시 상속될 때 또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올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발병률이 급증할 것 같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한 내과의원. 최근 고열을 동반한 몸살 등 독감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전에 고열과 코갈에 몸살 기운이 좀 심해져서 요즘 유행하는 독감일까 하고.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5.3명으로 올겨울 처음으로 유행 기준을 넘어서 전국에 독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의 12%는 실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열과 몸살 그리고 호흡기 증상인 기침, 콧물을 동반한 환자들이 늘고 있고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독감 검사를 했을 때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대유행이나 돌연변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B형 인플루엔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발병 비율이 높아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월에서 2월 사이가 주로 유행을 할 것 같고요. 한 5월 정도쯤에 봄에 늦은 유행이 한 번 더 있는 게 또 통상적이어서. 보건당국은 늦은 봄까지도 유행이 지속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법조 시장이 상당히 혼탁해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모 씨. 변호사 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지난 2년 동안 417건의 개인회생 업무를 수임해 건당 160만 원씩 모두 5억 6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가 이렇게 많은 개인회생 건을 수임할 수 있었던 것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콜센터가 영업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콜센터는 자신들이 수집한 전화번호에 개인회생을 도와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뿌린 다음 전화가 걸려온 사람의 직업과 소득, 채무액 등을 파악해 변호사 이 씨에게 넘긴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회생 업무를 수임할 때마다 이 씨는 건당 65만 원을 콜센터에 줬습니다. 변호사 수임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주거나 받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법조 시장이 굉장히 좀 혼탁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콜센터 업자와 변호사 이 씨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새해 갓 20살이 된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발을 딛기도 전에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조폭들의 꼬임에 넘어가 만든 휴대전화 유심칩이 문제였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해 놓은 유심칩. 조직폭력배 인천 부평 19파는 이 유심칩 한 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20만 원에 자신의 유심칩 4개를 건넸던 이모 씨는 500만 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조폭들이 이 씨의 유심칩으로 게임 아이템 500만 원어치를 결제했기 때문입니다. 걸릴 일 아니라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해달라고, 돈 나오면 너네도 좋고 자기도 수고비 받아서 좋다고. 조폭들은 지난해 8월부터 2달 동안 이 씨처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 48명의 유심칩을 챙긴 뒤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1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솔직히 못 갚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매입을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전화 유심칩을 5개까지 추가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신종 사기입니다. 중고기기를 쓰신다는 거죠? 네네. 5대 쓰셨나요? 조직폭력배 3명 등 일당 20명을 붙잡은 경찰은 유심칩은 사실상 신용카드 같은 가치가 있는 만큼 절대 남에게 맡기거나 넘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새해 첫날 텐트에서 야영하던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4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켜둔 채 잠이 드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영장 텐트 안에서 42살 안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자던 8살 딸과 59살의 장인 등 2명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부 면적이 17제곱미터인 텐트 안에서 난방용으로 갈탄을 사용한 화로와 가스난로를 사용했습니다. 아저씨는 사망한 상태였고 텐트 안쪽에서 습한 냄새,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났었고. 사고 당시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추위를 이기기 위해 전날 밤 고기를 구워 먹던 화로를 텐트 안에 그대로 뒀습니다. 텐트 안에 환풍기 2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한 곳은 짐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화기 반입 금지라든지 사용 금지를 중점적으로 전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좀 특별한 갈탄 연료를 사용하셔서 1년여 전에도 이곳과 가까운 야영장에서 텐트 안에 가스난로를 켜고 자던 50대 남자가 숨졌습니다. 겨울철에 야영할 때는 실내 연소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는 물론이고 텐트 안에 반드시 환기 구멍을 확보해야 합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지만 군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적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적 경멸 군사 훈련을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자주포 K9과 K55의 화력에 산 중턱의 표적은 초토화됩니다. 자주포의 포격이 적진을 혼란으로 몰아넣자 이번엔 K1 전차 부대가 속력을 높여 진격에 들어갑니다. 소총수들은 신속하게 진지를 점령해 적병들을 소탕한 뒤 곧바로 역습에 대비해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가정해 이른 새벽부터 준비 태세를 발령해 기동을 펼쳤습니다. 북한이 신년사에 이어 조평통 등을 내세워 남북관계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지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화전 양면 전술에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초토화되도록 사격할 것이며 적이 다시는 도발의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충분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살을 내는 혹한 속에 새해 첫날부터 강도 높은 경멸 훈련을 마무리한 국군 정예부대. 훈련을 마친 뒤 장병들은 신년 결의대회에서 조국 수호의 열정을 과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잇따라 자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출이자를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자살까지 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부에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며 지난 2007년부터 2조 3천억 원대 개발 사업이 추진된 평택 브레인시티 부지입니다. 1,400여 가구가 사는 땅을 수용해 성균관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유치하고 각종 연구소도 들어설 거라며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사흘 전 사업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5년 내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사이 농사를 짓기 위해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땅을 사거나 투자했던 주민들은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수용이 된다고 그래갖고 이거를 사갖고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이걸 샀는데
지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집만 50여 채. 주민 수백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고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못할 짓 하고 그러면 제가 갈 길이 없잖아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경기도는 2주일간 승인 취소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 6배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광명 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청사진만 제시한 뒤 사업이 표류하면서 주민들은 3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한 데다 토지 보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 1000여 명의 대출금만 6천억 원, 집과 땅이 무더기로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년간 보금자리를 묶여서 공매 건수가 한 200건수가 됐는데 정부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개발지구만 지정해놓고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모두 17곳. 무분별한 사업 추진이 낳은 부작용에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새해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다이어트, 저축, 외국어 공부. 굳게 결심했다가도 며칠 안 돼서 흐지부지 되기가 쉽죠. 그래서 희망찬 새해 결심을 도와주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새해 첫 출근일, 점심시간을 쪼개 피트니스 클럽을 찾은 직장인이 평소보다 2~3배 늘었습니다. 연말에 회식 자리가 잦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부는 느낌이 들어서 새해에는 꼭 예전의 몸매를 되찾고자. 근력을 키워주고 몸매를 유연하게 하는 스포츠 용품들은 대형마트에서도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지난달 러닝머신 매출이 300% 넘게 늘었고 훌라후프와 체중계는 각각 25%와 17%가 더 팔렸습니다. 계획을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다이어리도 이맘때면 반짝 인기를 누립니다. 다이어리는 보통 12월과 1월 매출이 한 해 전체 평균의 70%를 차지할 만큼 새해 결심을 돕는 대표 상품입니다. 적고 하면 연초에 마음 다잡는 데 도움도 되고 생선 접시에 동전을 올려두면 고양이가 슬그머니 상자를 열고 나와 손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한 푼, 2푼 절약 습관을 키워주는 저금통. 수입과 지출 관리에 효율적인 가계부는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20%가량 매출이 늘었습니다. 더 건강하고 날씬하고 알뜰하게.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 결심을 지켜주는 상품들이 새해맞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세계 식량자원의 보고 바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다고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접국이나 어업기구로부터 1년에 이만큼 잡아도 된다는 어획 쿼터를 할당받아야 하는데요. 최근 황금어장 주변 섬나라의 발언권이 세지면서 어획 쿼터를 늘리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 현지에서 안형준 기자입니다. 고급 참치가 많이 잡히는 파푸아뉴기니 먼바다. 물속에 들어가니 참치 수천 마리와 청새치가 유유히 헤엄을 치며 돌아다닙니다. 대어를 기대하며 그물을 치려는 순간 참치대 사이에서 물기둥이 솟고 선장은 아쉬움 속에 조업을 포기합니다. 참치대 고래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멸치대를 쫓아 자주 나타나는 고래는 경계 대상 1순위입니다. 고래를 피해서 던진 그물. 이번엔 참치 속에서 대형 가오리가 나옵니다. 다시 조업을 멈추고 선원 여러 명이 나서 가오리를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고래나 도어종을 잘못 잡았다가는 조업을 금지당하거나 어획 쿼터 협상에서 큰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은 불법 어업 감시인을 반드시 배에 태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Report all my activity and no worries. This boat obey the rules. 조업 해역에 대한 연거권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2해리 0에 바뀌면 자유롭게 조업을 했지만 94년부터 200해리 즉 370km로 확대됐고 최근엔 그 바깥 공해의 조업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P&A 연합에서는 라이센스를 빌미로 하여 공해상의 조업까지 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산 자원이 풍부한 섬나라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조업권을 섬에 대한 투자나 유무상 지원과 연계시키고 있어 우리 원형업계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솔로몬에 하나뿐인 병원을 지어줬고 일본은 정수시설과 도로를 고쳐주는 식으로 어웨이 쿼터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Hoping for more investment also from Korea in terms of projects and in terms of support. 특히 일본은 2010년 한 해에만 어장 주변 나라들의 1천억 원의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원조는 80억 원, 일본의 12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원 규모 확대는 물론 지원 방식도 어항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으로 대폭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가 앞장서 어웨이 쿼터 확보에 전면에 나서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MBC 뉴스 안형준입니다. 소치 올림픽공원 중심에 자리 잡은 피겨 경기장 스케이팅 팰리스. 다음 달이면 이곳에서 피겨 여왕이 전설이 될 연기를 펼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을 2번 이상 제패한 여자 싱글 선수는 단 2명. 20, 30년대를 평정한 소냐 헤니와 80년대를 주름잡은 카타리나 비트가 전부입니다. 그 뒤를 이을 유력한 후보 김연아는 세간의 기대를 받으면서 새해 첫날부터 묵묵히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2연패에 도전하기보다는 이제 소치올림픽에 출전해서 마지막 대회를 잘 마무리 짓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피겨 여왕의 마지막 무대를 러시아 현지에서 직접 목격할 교민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빨리 그 소치로 달려가서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완전히 퍼펙트한 게임으로 퍼펙트한 점수로 당연히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외신들도 김연아를 금메달 1순위로 지목하며 숨죽인 채 여왕의 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f she's calm and healthy, she can pull free, clean performances and she can win absolutely. I think. 선수 생활 마지막을 준비하는 김연아의 올림픽 2연패 달성 여부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치에서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정상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집권 2기를 맞았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불안한 만큼 이 나라들의 신년사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김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집무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파격 행보를 보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TV를 통한 신년사는 역대 중국 지도자들 가운데 처음입니다. 대형 만리장성 그림이 걸려 있고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재작년 아일랜드 방문 때 축구공을 차는 사진도 눈에 띕니다. 是要让国家变得更加富强，让社会变得更加公平正义，让人民生活得更加美好。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개혁이란 말을 5차례나 강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자살 폭탄 테러로 30여 명이 숨진 볼고그라드를 찾았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테러가 빈번하자 테러와의 전쟁을 천명했습니다. жестко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должим борьбу с террористами до полного их уничтожения. 일본 아베 총리의 신년사는 강한 일본이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우경화 폭주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는 새해 벽두부터 이 평화헌법을 바꾸겠다는 욕심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자위대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겠다는 건데, 오늘 뉴스플러스에선 우경화의 속도를 내는 일본의 속내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기자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력인 이지스 구축함이 수직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적기와 잠수함 등 200개 목표를 동시에 추적해 한 번에 24개 표적을 타격합니다. 해상자위대는 최첨단 이지스 전함 10대, 구축함 20대 등 모두 30대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어 구축함 수 20대의 중국 해군을 압도합니다. 게다가 27,000톤급 헬기 모함 3척을 보유 중이면서도 2척을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급 배를 5척이나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비하면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은 랴오닝호 한 대뿐입니다.
무역절도이 국제적으로 발생된다면은 제가 봐서는 중국한테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오히려 우세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최첨단 잠수함 18대를 갖고 있다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8년 된 잠수함은 차례대로 기지에 넣어두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관된 잠수함만 20대에 달합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중국과 한국을 압도하는 동북아 최강입니다. Who is a better navy to protect their lines of supply? And in that case, you would say probably Japan. 게다가 이런 최첨단 무기들이 자체 제작 기술을 갖고 있어 언제든 군비 증강도 가능합니다. 현대전은 정보 싸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일본은 월등합니다. 해상자위대에 차세대 초계기가 떠 있는데요. 레이더로 잠수함을 찾아내 폭격하는 잠수함의 천적입니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78대의 초계기를 갖고 있는데 기술력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의 해군력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입니다. 예산도 엄청나서요. 전쟁을 할 수 없는 지금도 자위대는 한국 국방비의 2배를 쓰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장교 25만 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한국군 간부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이 헌법을 바꿔서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도쿄 이명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일본 니가타현의 벚꽃놀이, 현지 자위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군사 행진을 벌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인 일로 일부 주민들은 놀라서 시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을 군 트럭에 태워서 자위대의 활동을 홍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베 정권 들어 이처럼 노골적인 자위대 노출 강화, 이유가 있습니다. 막강한 전력의 자위대지만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막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는 무력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족쇄를 풀어 어디든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군대로 만드는 게 아베 정권의 수건입니다. 自衛隊の制服にとってみれば自分たちの出番が来たというような思いがあるんでしょうね. 평화헌법 개정은 거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국회 내 개헌 세력의 발의 요건인 3분의 2 확보는 어렵지 않은 상황. 최종 관문인 국민투표까지 자위대의 친근감, 강력함, 때론 위기를 강조하며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국가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반성 없는 아베 정권이 막강한 군사력을 제한 없이 운용할 시점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올해는 2020년 달 탐사를 위한 국산 로켓 개발이 본격화되는 원년입니다. 핵심 부품 시험이 성공하면 앞으로 우주 시장 진출도 추진됩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3, 2, 1, 미국의 민간 로켓 팰컨 9, 대당 수십, 수백억씩 받고 인공위성들을 우주까지 실어 보내주는 상업 로켓입니다. 7, 80톤급 중소형 엔진 9개를 묶는 방식으로 발사 비용을 줄이다 보니 돈이 되는 겁니다.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엔진도 팰컨 9과 비슷한 75톤급. 이 엔진에 실제 불을 붙이는 시험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불기둥과 폭발력 등을 감안한 엔진 시험장도 완공 단계입니다. 연소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험입니다. 안전장치 같은 걸 다 감안을 해서 설계가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만 개발되면 2019년에 엔진 4개를 묶어 시험 비행을 하고 2020년 달까지 간다는 계획도 착착 진행됩니다. 달뿐만 아니라 200조 원대 우주 시장도 노립니다. 설계 단계부터 시행착오와 거품을 최소화해 우주 강국들보다 가격 경쟁력 있는 로켓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진국들보다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또 부품의 규격화라든지 양산을 고려한 설계. 2020년 달 탐사와 우주 시장 진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2014년 새해와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마법의 장소들과 모든 마법의 생물들을 다 할아버지의 검을 찾아서 가지고 올게요.
네, 애니메이션 영화들 요즘 속속 개봉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보던 또 다른 재미가 바로 누가 목소리 연기, 즉 더빙을 맡느냐죠. 이 더빙을 둘러싼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이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만 좀 두들겨라 이 꼬맹아! 형님이 참아야죠. 난 안 돼. 어떻게 모르겠어. 나 말리지 마. 기사를 꿈꾸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저스틴. 난 이름만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나타나지라고. 기수한. 이걸 할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됐던 이른바 꽃탈배 4인방이 주인공 저스틴을 도와주는 멘토들의 목소리 연기를 맡았습니다. 그 격투기가 많기 때문에 호흡을 적절하게 넣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썰매를 찾아와! 산타크로스를 납치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에선 신동엽이 악동으로 나서고 또 다른 애니메이션에선 헐크가 둘이서 6명의 목소리를 소화합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안젤리나 졸리, 잭 블랙 같은 톱스타들이 목소리로 출연한 작품이 흥행을 거두면서 인기 스타들이 전문 성우 자리를 대신하는 현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톱스타들의 목소리는 애니메이션의 성인 관객을 끌어들이는 데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봉한 애니메이션은 100편.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쪽 작품까지 쏟아지면서 3년 새 3배 많아졌는데 흥행을 보증하는 목소리를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한 해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 최근에는 좁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새해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이색적인 행사가 됐습니다. 기업들의 달라진 시무식 현장에 오상현 기자가 가봤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의 새해 첫 출근 아침, 언덕 위 연탄 배달이 시작됩니다. 자, 속력 내주시고. 찬바람에도 오다는 땀이 차오릅니다. 가보년 첫 업무를 이렇게 기분 좋은 보람찬 봉사활동으로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늘어선 긴 줄은 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호께. 홈쇼핑 업체의 올해 첫 업무는 헌혈. 나누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혼자 바쁘게만 살았다면 올해는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헌혈로 하니까 좀 더 따뜻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갈라쇼가 열린 마사회 시무식에서는 화려하게 단장한 8마리 말들이 짜맞춘 듯 궤도를 만들고 음악에 맞춰 걷다 고개 부리듯 회전하는 백마의 자태도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말띠해 맞이해가지고 정말 기운차게 비상하는 아주 멋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개성으로 나타난 기업의 시무식에는 한결같은 새해의 패기와 각오가 담겼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 건강만큼 중요한 게 자신의 일을 갖는 것이겠죠.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노인들을 박선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천, 10,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그림까지 그려가며 재미있게 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74살의 민중길 할아버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작년부터 아동 한자 지도사로 나섰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건강도 좋아졌고 은퇴 이후 생겼던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심장 부정맥이 있었는데 아주 씻은 듯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약보다 마음이다. 39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장선옥 할머니는 이야기 할머니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잉어 우리 형님 고아들이면은 병이 빨리 날 것 같아. 전래동화뿐만 아니라 인생 경험에서 얻은 지혜까지 손자뻘 아이들과 교감합니다. 내 마음도 순화가 되고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요, 제가. 자신이 가진 손재주에 특유의 부지런함을 무기로 제2의 직업을 찾은 노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이들에게 더 중요한 건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공헌하고 있다는 기쁨입니다. 그럴 때 좀 뿌듯하죠, 아무래도. 내가 이때까지 나이 먹고 그냥 벌어서 준다. 내가 쓰고 건강에 일어나 그냥 움직이니까 좋은 거죠.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토착 동식물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아프리카 동부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 생태계의 보고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되고 있다고 권순표 특파원이 전해왔는데요. 가난이 문제였습니다. 보시죠. 하늘을 향해 기원하는 듯한 바오밥나무. 어떤 원숭이보다도 오래된 영장류 여우원숭이. 마다가스카르의 동식물 중 70% 이상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귀종입니다. 하지만 인류 생태계의 보고인 이곳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입니다. 인구의 4분의 3이 극빈층.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주민들은 숲을 불태워 농작지를 만드는 화전을 하고 있고 하루 몇천 원의 돈을 받고 나무를 잘라 외국 자본에 무더기로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C'est un bois qui n'existe plus qu'à Madagascar, je crois. Ça va disparaître. C'est très magnifique. 마다가스카르의 숲은 이제 70%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희귀 동물들도 마구잡이로 팔아넘겨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방송에선 1급 보호동물인 마다가스카르 거북이 우리 돈 80여만 원에 거래되는 등 이곳 보호동물들이 헐값에 거래되는 현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생태계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난이고 근원적인 원인은 정치입니다. 막대한 자원을 가졌지만 2번에 걸친 군사 쿠데타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은 황폐화됐고 이 때문에 생긴 행정공백은 불법 동식물 거래를 단속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브라질 전지훈련에 데려갈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선수들에게 문은 열려 있다며 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정규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을 노리는 한국 축구의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국가대표팀이 잘 준비해가지고 16강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국민 성원 부탁드립니다. 홍명보 감독도 목표 달성의 첫 단계가 될 국내파 위주의 브라질 전지훈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과 이청용, 기성용 등 대표팀이 한층 젊어지면서 경험 많은 염기훈을 포함시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고 수비진의 포항의 김대호와 대구의 이진함을 처음으로 발탁해 끊임없는 성군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기량을 펼치고 하면은 저는 어떤 선수든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3일 브라질로 떠나 베이스 캠프에서 약 일주일 동안 적응 훈련을 실시한 뒤 2차 전지 훈련지인 미국에서 코스타리카, 멕시코, 미국과 차례로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선수들과 유럽파 위주로 최종 엔트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규목입니다. 새해를 맞아 가장 분주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브라질인데요. 월드컵 중에 월드컵을 만들겠다며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네요. 이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 국민이 축구공 하나에 열광하는 축구의 나라 브라질. 64년 만에 개최하는 월드컵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오는 6월 13일 개최국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합니다. 메시와 네이마르, 호날두 등 세계 축구 스타들이 총출동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Mas é muito bom ter Neymar, Messi, Cristiano Ronaldo, os melhores jogadores do mundo no nosso país. 하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FIFA가 작년 12월로 못 박았던 경기장 완공은 연이은 사고로 계속 늦춰지고 있고 360만 명에 달하는 예상 관광객을 수용할 교통과 숙박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최악의 치안 상황도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om assalto a turistas, estupro que acontece também, isso tudo é deplorável. Agora essa violência que nós 축구의 본고장답게 성공적인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수비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를 한 번에 기록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황사와 미세먼지가 물러가면서 모처럼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하늘이 뿌옇게 변하겠는데요. 오전에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가 오후부턴 따뜻한 서풍을 타고 스모그도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도, 제주를 중심으로 약간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낮 시간에 조금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서울 경우 오늘보다 2도가량 높은 8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12도, 부산 13도 등 남부지방은 10도 선을 훌쩍 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가시거리도 20km 안팎까지 탁 트여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의 양이 다소 늘겠습니다. 기온은 약간씩 더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8도, 파주 7도, 청주 9도 선까지 올라가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 지방도 10도를 웃돌겠고요. 동해안과 경상도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무난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